구독해주신 여러분들, 조회해서 제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 소소한 수채아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하고 또 주저리 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오늘 또 갑자기 또 제 얘기가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굉장히 불행하고 힘든 시절을 되게 너무 많이 겪고 보내고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저를 초등학교 5학년까지 저를 기르셨고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어떠한 갱년기 이런 증세가 굉장히 심하셔가지고 이제 너를 못 기르겠다 이래가지고 저를 엄마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에 갑자기 엄마가 오셔서 저를 어떠한 통보도 없이 그냥 저를 짐 싸가지고 할머니네 집에서 엄마네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을 다니다가 갑자기 엄마네 집으로 이제 제가 가게 됐잖아요. 그렇게 가게 되는 모든 환경 자체가 다 낯설게 되고 이제 가족도 가족도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심정을 어려서 뭐 상처를 안 받아서 그걸 잘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제가 힘든 시절을 그때 보낸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갔으니까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외삼촌이 서류를 누런 봉투에다 서류를 전부 전화갈 수 있는 서류를 전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줬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엄마 형편 자체가 굉장히 정말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진짜 초가집 진짜 지붕이 이렇게 내려앉는 초가집에 살고 그리고 자기네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또 입이 하나 또 늘었으니까 그 엄마 입장에선 제가 참 커다란 부담이고 또 재가를 했으니까 제가 또 눈치를 저 때문에 엄마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를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저를 데리고 학교를 가요. 학교에 갔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3,000원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입학을 하려면 어떤 과정이 있고 또 서류 작성도 해야 되고 또 돈도 3,000원을 준비해서 가져와라 이랬는데 그 돈이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3,000원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저를 데리고 와가지고 가방은 그냥 집에 놔둔 채로 저를 학교에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보낸 게 아니라 엄마가 저를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거죠. 그 3,000원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 새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돈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엄마 혼자 가슴앓이를 하면서 저를 하루 이틀 이렇게 하면서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제 할 일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제가 학교를 9살에 들어갔는데 그 나이가 다른 애들보다 한 살을 더 먹었으니까 조금 더 성숙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를 안 보내고 제가 집에서 이제 엄마 일 도와주면서 집안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를 하겠어요. 집에서 일저지리만 하는 거죠. 남의 집 슈퍼에 가가지고 콜라를 막 훔쳐서 먹고 또 엄마가 그때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쌀을 이렇게 옛날에는 대박쌀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조금 주면 몇백 원을 가지고 가면 이렇게 하루 먹을 수 있는 대박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박쌀을 가져오면 저희 식구가 이제 그걸 먹는데 엄마가 저녁에 어둑어둑하지만 5시쯤 이렇게 되면 저보고 대박쌀을 사오라고 돈을 주시는데 제가 그 돈을 갖고 집을 나간 적도 있었고 저도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를 8개월 정도를 데리고 있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를 저희 할머니네 집으로 다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 집에서도 제가 적응을 못하고 할머니 집에서도 적응을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못했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이 최종 학력이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게 굉장히 마음으로 많이 남아있었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 엄마를 평생 정말 엄마 나이가 될 때까지 제가 우리 엄마를 참 원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20대, 30대, 40대 뭐 이렇게 살면서 막연하게 제가 공부 못한 뭐 창피함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배우고 싶은데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내가 정말 이거를
정말 한을 풀어 진짜 마음에 한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공부를 못한 거를 우리 엄마 때문에 돈 3,000원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를 참 많이 원망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10년 됐는데 참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제가 못했어요. 참 그 얘기를 하고 우리 엄마를 보내드렸으면 우리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계실 텐데 그 얘기를 참 못했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원망만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살 때는 뭐라 그러냐면 제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저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엄마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원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이제 20대 때 이제 검정고시 하는 곳에 전화를 해서 이제 제가 물어보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조금만 정보라도 저한테 줬으면 제가 참 조금 더 일찍 어떻게 했을 텐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중학교 검정고시를 보려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 검정고시가 가능하다. 이렇게만 알려주고 그 초등학교도 검정고시를 볼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저한테 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거에 대한 이 속에 소가리를 하면서 공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그리고 주눅이 들어요. 이렇게 공부를 못하면 제가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지만 남들이 다 거치는 그런 과정을 못 거치다 보니까 제가 괜히 주눅이 들고 이게 남한테 나설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학교 얘기가 나오면 저는 학교 생활을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언니들 교복 입었던 것도 너무 부러웠고 중학교 교복도 너무 부러웠고 고등학교 교복도 너무 부러웠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대, 30대, 40대를 쭉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선 쭉 이렇게 오다가 제가 딱 50살이 돼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학원을 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저한테 초등학교도 검정고시로 하게 되면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먼저 고백을 했죠, 제가.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이 최고 학력이다. 내가 우리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저를 많이 격려를 해주면서 상관없다. 그런 게 그렇게 인생에 커다랗게 좌우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참 가상하다. 그리고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저한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과정을 이제 검정고시로 제가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과정을 제가 6개월 정도를 배웠어요. 근데 뭐 제가 직장 다니면서 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가서 돈을 벌고 또 저녁에 끝나고 가갖고 또 야간발에 가가지고 학원 가서 또 수업을 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래도 6개월 정도를 딱 해가지고 중학교 검정고시를 딱 봤거든요. 근데 합격을 한 거예요. 나 저 정말 그때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을 막 가가지고 뭐 어떤 전문직을 막 할 거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마음에 막 이 한풀이가 있으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고등학교 과정은 일반 학교 저는 사실은 일반 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는데 일반 학교를 못 가면 야간 학교라도 난 가고 싶다. 왜냐하면 교우들하고의 생활이라든지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도시락도 까먹고 여러한 그런 즐거움을 맛을 못 봐서 제가 그런 걸 하고 싶어 했는데 그런 곳은 또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이 또 우리 남편이 일반 학교보다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다. 그곳을 알아봐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도 그런 정보를 누가 얘기해 준지를 않아서 몰랐거든요. 근데 방송통신고등학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말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또 일주일에 딱 2번만 가면 돼요. 첫째 주 일요일 날 가고 셋째 주 일요일 날 가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주에 한 달에 2번만 딱 가면 되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등록비도 싸고 등록비도 싸고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학교를 딱 입학을 한 거죠. 제가 고등학교 그래서
여기 천안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제가 3년을 그래서 다니고 또 무사히 또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학교 다니면서 제가 여러 저처럼 이렇게 공부 못한 언니들도 있었고 오빠들도 있었고 동생들도 있었고 이런 여러 사람들하고 즐거운 시간 추억도 막 많이 만들고 체육도 하고 운동회도 하고 막 또 여행도 가고 이러면서 제가 많은 걸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공부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입학하는 그 순간에 정말 제가 40대가 넘도록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다 풀어졌고요. 엄마를 원망했던 그 마음도 한순간에 다 풀어졌고요. 그리고 가장 깨달은 게 뭐였냐면 제가 공부를 학교 다닐 때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안 다니게 된 거지. 뭐 물론 3,000원 때문에 엄마가 3,000원을 안 주셔서 안 다닌 것도 있지만 그걸 계기로 결론은 제가 공부를 못해서 제가 학교를 안 간 거지. 저희 엄마가 저를 안 보내려고 그랬던 건 아닌 거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엄마가 그 3,000원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때 당시에 저를 학교를 보내셨어야 되는데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학교를 못 보내고 집에다 그렇게 두고 3,000원 때문에 못 보내는 그 우리 엄마 마음을 제가 헤아리질 못했던 거죠. 지금 참 엄마 생각을 하면 참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 다음에 제가 졸업할 때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도 제가 공부 못한 게 너무 한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 살아계셨을 때 제가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으면 우리 엄마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엄마한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공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는 제때 하셔야 됩니다. 제때를 놓치면 정말 힘들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젊은 친구분들 중에서 지금 학교 공부를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방송통신 중학교도 있고요. 방송통신 고등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런 학교는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 학교들을 꼭 다니시면서 이렇게 공부는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고등학교를 그렇게 또 졸업을 하게 되면 대학을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는 아직 보류를 하고 올하고 이제 작년하고 올은 자격증 따는 다른 자격증 사설 자격증 따는 거에 2년을 다 보냈는데요. 제가 계획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저를 맡았던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아쉬워하셨어요. 제가 대학을 안 간 거에 대해서. 그래서 대학 가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안 가서 지금도 가끔 전화 오시는데 내년에 새 학기에 꼭 대학교 입학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간곡히 얘기하셨는데 저는 내년에도 대학은 안 갈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는 대학을 제가 가고 싶을 때 공부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자격이 저한테 주어졌고 지금은 그것보다는 제가 또 다른 일을 또 계획하고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학은 안 갈 건데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렇게 공부 못한 거를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마음에 한이 있으신 분들 방송통신 고등학교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안학교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요. 정말 저처럼 이렇게 마음에 한이 있는 분들은 저는 몰랐는데 저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학교에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꼭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2020년도 새학기에는 중학교 과정도 있고요. 고등학교 과정도 있고요. 직장 생활하고 집안 살림하면서 얼마든지 집안 살림하면서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 찾으셔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한풀이도 하시고 나머지 못한 공부도 또 하시고 또 진짜 공부를 잘했는데 정말 어떠한 환경 때문에 못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거 되게 희망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시면 공부는 그렇게 해서 꼭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평생을 한을 품고 사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주저리 또 제 얘기를 이렇게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희망적인 얘기를 못 해드리고 저의 불우한 과거를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정말 높받고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의 일부분이니까 어쩌겠어요. 제 인생이 이런 걸.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이고 지금 이 영상 찍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다 추억 중에 하나거든요. 저한테는 정말 많은 추억이 되고 많은 경험이 되고 또 가르침 또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꾸 나를 또 이런 식으로 자꾸 나를 조금 완성해가는 이런 즐거움을 여러분들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엉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좋아요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트를 예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회해 주신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마음 변치 않고 저는 그냥 이곳에서 그냥 이렇게 정직한 방송을 저는 하기를 원하고요. 저는 여기 공간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공간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저처럼 수치스러웠지만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고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줄일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또 마지막 시간 되세요,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시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